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창업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많은 가게가 새로 열고 그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장사가 많죠. 장사가 많은데 업종 선택에서부터 복잡하다 보니까 주로 기본적으로 쏠리는 쪽이 프랜차이즈라는 동네입니다. 그죠? 이 프랜차이즈인데 이 프랜차이즈만 하더라도 또 엄청 많아요. 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랜차이즈도 가맹 본점 본사와 또 가맹 점주 입장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고 또 가맹 점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서 그거를 재활용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기대를 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는데 또 크게 또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 거죠. 요즘 아주 프랜차이즈가 일반화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눌 분은 주간 프랜차이즈라는 신문인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프랜차이즈 시장의 정보 동향 누구보다도 꿰뚫고 계신 우리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최수환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선 이제 프랜차이즈 실상에 대해 좀 이야기할까요? 오뎅집도 프랜차이즈. 그죠? 프랜차이즈 네. 아닌 업종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일반화되어 있을까요? 네,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베네핏이 있냐면 자기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 프랜차이즈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예. 그 장사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지 않으면 모든 이렇게 예를 들면 식당 하면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업종 선택 또 하다못해 찌라시 만드는 것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이 프랜차이즈는 그런 것들이 딱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훨씬 수월하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반면에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그렇죠. 점주님들이 내야 예. 되는 거니까 예. 미리 세팅되어 있는 그러니까 음식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시는 거죠. 예. 프랜차이즈가 대략 그 프랜차이즈 종류가 프랜차이즈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대략?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는 국내에 한 3,000개가 넘고요. 3,000개. 그다음에 본사로 따지면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야, 3,000개 브랜드에 1,000개가 넘는데. 네, 그렇죠. 야, 개인이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개인이 선택하기가 어렵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프랜차이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랜차이즈 신뢰,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런 것들을 덜컥 믿고 또 겁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겁 없이 덤벼드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꼭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7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우리 최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돌아다니는 리얼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꼭 알아야 할 프랜차이즈 창업 7가지 주간 프랜차이즈 최수한 편집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창업 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네. 사실 이 창업 자금 때문에 다 우선 이것을 좀 생각할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얼마를 가져야 시작할 수 있을지.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를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할 건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내 돈이 있고 또 타인 자본, 은행 대출까지 포함해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어떤 순간 욕심이 있는 거죠. 조금 이제 거창하게 하고 싶으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내 돈 가지고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내 돈만 가지고 하면
왠지 왜소해 보이고 이게 뭐 좀 밥벌이 먹을 만큼 장사가 되겠나 뭐 이런 약간의 걱정도 있는데 어떠세요? 네, 우선은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나다 보면은 더 큰 걸 하고 싶은 거고 예. 더 큰 투자가 들어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예. 더 많은 돈을 이제 뭐 대출을 땡기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신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종잣돈을 갖고 있으시면 그 돈에 맞는 브랜드를 찾아서 예. 하시는 게 제일 적합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프랜차이즈는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 대출을 받으셨을 때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우선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 그렇죠. 대출이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종잣돈을 좀 마련을 하셔서 예. 우선 그 돈에 맞는 거를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한 제일 싸게 한다고 하는 게 지금 편의점이거든요. 아하. 편의점이 제일 싸요? 네, 그렇죠. 생계형으로 한다는 건데 편의점은 이제 그 물건대랑 그 매장이 작으니까 예. 웬만한 뭐 10평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5천만 원 수준에서 오픈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편의점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작은 커피숍들 있잖아요. 예, 예. 10평 정도 되는 커피숍들 같은 경우에는 한 5, 6천 선에서는 다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때 5, 6천이라고 할 때 이것이 점포 임대 비용도 포함되나요? 점포 임대 비용은 그거에 포함이 안 되죠. 아하. 네. 저희 이제 본사하고 거래하는 이게 네. 가맹 개설하고 그렇죠. 뭐 초도물 분받고 이런 그렇죠. 데가 최소한 5천만 원으로 봐야 되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랑 그거는 빠지는 거죠. 아. 왜냐면 그거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고 지역차가 있고 다 그렇죠. 있으니까. 좋은 아하. 자리로 가면 갈수록 권리금은 예, 예. 비싸지는 것이고, 예. 예, 더 좋은 신축 건물로 가면 물론 권리는 없지만 그런데 가면 더 또 월세가 비싸지죠.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얼추 뭐 가맹점 종류가 하도 많긴 하지만 얼추 그래도 한 5천 정도는 가져야 뭔가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뭐 크진 않겠지만 있다. 그러면 이제 최소 자본금을 한 5천 정도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플러스 네. 또 이제 건물이 필요하면 이렇게 그 장소가 점포가 필요하면 그거 또 임대하고 이런 것은 별도다, 그죠? 네, 또 이제 재정 컨설턴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뭐 열었다고 뭐 해서 다음 달부터 당장 그 원하는 생활비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뭐 그런가요? 별 대답이 없으시네. 당연히 없죠. 보장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미니멈 한 3개월 정도는 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별도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니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내 돈으로 하라. 그게 기본 원칙이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창업을 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에 내 돈이 아닌 타인의 돈, 특히 은행 대출 이런 것이 요즘 이제 대출을 많은 분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편의점도 이런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랜차이즈의 대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프랜차이즈 시작했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이 쌓이면 또 조금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면 한 방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은 건물이다, 그죠? 한 방에는 절대 안 되고요. 예. 지금 5천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게 크질 않아요. 아하. 예, 그래서 아무 그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편의점은 예, 예. 알바를 얼마큼 쓰느냐 아니면은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서 일을 하느냐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거의 자기 인건비에서 조금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500 정도가 진짜 잘 아하, 나오는 수준이죠. 잘 나오는 네. 수준. 요즘 또 편의점은 뭐 일반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그죠? 최저임금 인상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야, 배달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배달을 요즘 이제 배달료를 받는 뭐 배달의 민족도 예, 그런 게 추세더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자분 결론 가능하면 아니라 자기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욕심내지 말고 시작해보자. 네, 그죠? 첫 술에 배 안 부르다.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은 첫 번째를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이다. 손해보지 않는 경험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바로 뭐죠? 어떤 업종이 좋을까? 그렇습니다. 업종 선택입니다. 야, 이것도 참 고민거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업종 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점주님들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예. 이제 유명한 브랜드를 할 것이냐라는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과 예. 평소에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분들로 이제 나눠지죠. 예, 예. 그럼 이제 좀 유명한 브랜드, 그 다음에 관심 분야라고 할 때, 본부장님 같으면 어떤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관심 분야로 하셔야 관심 분야. 네, 그래야 자기가 사장님이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좀 즐거워하고 그것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예. 있는 점주분들이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아, 예, 그러겠네요. 근데 브랜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게 약간 어떤 사업성으로 투자 개념으로 예, 본인이 일도 안 하고 예를 들어 그냥 그 매장만 계약을 해가지고 알바만 예. 돌리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가 좀 혹하긴 해요. 워낙 화려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브랜드는 화려하게 보이니까 혹하긴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편집장님의 말씀은 결국 일을 자기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렇죠.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즐길 수 있으면서 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것도 아니 가수가 자기 노래를 뭐 1000번 만번 불러보세요. 그게 즐겁겠는지. 예, 그렇듯이 모든 즐거움에도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즐길 수 있는 업종, 관심 분야하면 더 적극적이 되고 또 관심 분야니까 아무래도 지식의 범위도 몰랐던 분야보다도 조금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 브랜드보다는 또 아무래도 브랜드보다는 관심 분야 쪽이 뭐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창업 비용도 좀 적게 들겠어요, 그죠? 선택하기 따라 나름의 다른데요. 예. 이제 브랜드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아. 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새로 생긴 브랜드들을 찾아서 이렇게 예. 자기에게 맞는 내 관심에 맞는 브랜드를 찾아서 창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새로운 이제 분야가 많이 생긴다. 새로운 분야도 생기고 이제 그런 어떤 한 분야에서 새로 신생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는 거죠. 또 한 분야에서 또 네. 조금 자기만의 색깔을 네. 추구하면서 틈새 쪽에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제 아하. 네. 야, 이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좀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본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 굉장히 아이디어란 싸움이기도 하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예,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예.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예, 거의 한 10% 미만대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정확하게 가맹점 10개 이상을 연다고 했을 때 5% 미만인 것 같아요. 예, 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이게 뭐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보다 적네. 창업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 아니, 창업 확률이 아니고요. 그 가맹 본사. 그 가맹 본사. 예, 예. 가맹 본사. 전 매장이 아니고 전 매장이 아니고 네네네. 가맹 본사.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장소입니다. 그죠? 장소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 아까 이전에 말했던 브랜드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 또 이것도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거는 매장 그렇습니다. 입지입니다. 예, 예, 예. 어느 자리에다가 내 매장을 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예. 정말 점주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 저도 문외한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동인구가 좋아야 된다. 소위 목이 좋아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목 좋은 곳으로 먼저 많이 몰려가요. 이제 목 좋은 곳으로 몰려간다는 말은 예. 돈이 또 그만큼 많이 든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그리고 기존의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보고 그 매장을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예. 또 당연히 권리금이 생겨나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보증금이 우선 비싸지고요. 예. 월세 당연히 비싸집니다. 예. 그 좋은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당연히 기본적인 매출은 나와요. 예. 근데 우리가 비용. 나가야 될 고정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는 그렇죠. 것이고 예. 이제 다른 어떤 자기가 지금 점주님들이 살고 있는 곳 뭐라 예. 그럴까요? 그 거주 지역 연고지 연고지 위주로 한다고 하면 그 곳에서도 뭔가 좋은 자리 예.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비용이 고정비가 많이 안 드는 곳을 좀 발품을 파셔서 아하. 찾으셔야 돼요. 결국 발품 문제네. 그렇죠. 노력하셔야 되는 만큼
더 좋은 자리가 더 싸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신발 값이 많이 들수록 그 비용은 줄어든다. 네, 그렇죠.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편집장님 말씀은 물론 이제 목 좋은 곳은 당연히 좋지만 매출도 그만큼 좋겠지만 비용 또한 그 같이 증가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목 좋은 곳은 다 같이 이제 뭐 박이 터지도록 달려드니까 그 네. 또한 경쟁도 치열하고 치열하죠. 그런 똑같은 노력인데 그런 노력보다는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또 경험이니까 가능하면 많이 익숙한 곳, 자기가 그 지리적인 환경을 잘 아는 곳, 그쪽에서 더 많은 발품, 똑같은 노력 그 이상을 기울이는 것이 낫다. 매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좀 쉽게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예.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서 예. 그 매장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자기네들이 예. 자리를 봐놓은 거라든지 예. 아니면 작업을 해가지고 매장을 받아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점주들한테 제안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예. 본사에서 제안해주는 매장을 잡아서 예. 계약을 해서 매장을 열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은 그게 뭐 물론 그게 100%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지역, 예. 그다음에 모르는 곳, 그다음에 예. 투자 비용도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영을 했을 때 예. 자기가 딱 그렇게 맞게 잘 운영을 하기가 좀 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사에서 제안해주는 매장도 중요하지만 예. 본인이 어떤 연고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권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찾아가 보시고 예. 그 매장에 가서 그 유동인구가 어떤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예.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이게 단순히 돈만 들고 예. 프랜차이즈 본사만 찾아가서 예. 그렇게 그쪽에서 제안해주는 매장을 할 경우에는 성공률이 좀 낮아진다라는 그렇네요. 얘기죠. 네. 또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찍어주는 것이 뭐 그닥 좋은 결과는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어쨌든 네. 이제 다양하게 추천하고 선택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 최종 선택하는 것은 장업 점주의 몫이므로 뭐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도 많은 상품들을 추천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한 그 책임은 점주에게 있죠. 투자자에게 있죠. 모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책임은 점주에게 있습니다. 예. 투자한 사람이 예.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예. 선택한 것도 다 점주이기 때문에 예. 네. 잘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꼭 알아야 될 7가지에서 아주 기본적인 3가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눠. 첫 번째 돈, 두 번째 어떤 업종을 할 것이냐, 세 번째 어디에 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 조금 이제 정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4번째입니다. 결국 모든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점이 있죠, 그죠? 네, 가맹 본사가 있죠. 예, 결국 이제 같은 업종에서도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본사, 어떤 가맹점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죠? 네. 예, 이제 가맹 본사의 선택은 원래는 이제 취지가 이런 건데 본사에 대한 내용들을 점주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없죠. 예, 예를 들어 본사가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운지 아니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 아니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은 뭐 점주님들이 알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예. 좀 조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본사들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주위에 아는 분들 예. 통해서 예. 같이 이렇게 알아봐서 하는 경우도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업종을 선택됐다고 치면 같은 업종에서는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이런 쪽을 눈이 먼저 들어가 아무래도 뭐 왠지 신뢰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새로 생기는데 그쪽이 나중에 뭐 대박을 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새로 생긴 쪽은 왠지 조금 믿음이 안 가는 이게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안 가죠, 믿음이. 그죠? 네.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이제 유명하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고, 왜냐하면 또 가맹점의 위치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안 된다는 보장은, 이거 뭐 유명하지 않는, 이제 생겼으니까 유명하지 않을 거고, 또 그쪽 가맹점을 차린 본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아이디어한 디자인을 가지고 또 설립을 했겠잖아요, 그죠? 요건 역시 계속 방문을 해봐야 되네. 아, 네. 그 방문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이제 그 가맹 본사들은 유명한 그 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로얄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브랜드가 유명하니까 예. 그 매장을 열었을 때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가맹비라는 내용으로 아하. 받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매달 로얄티를 받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은 점주님들의 수익에서는 본사에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유명한 거를 내가 쓰면서 그거에 예. 대한 이익을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가맹 본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꼭 예.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점주님들이 생각하는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맞아 떨어진다면 예. 지금 유명하지 않은 아하. 새로 생긴 브랜드라고 해도 아. 그걸 선택을 잘 해서 예. 그게 잘 되면 예. 나중에 훨씬 더 그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예를 들어 유명한 같은 뭐 예를 들어 뭐 분식이다. 예. 그러면은 분식 중에서 1등 브랜드를 내가 가맹 계약했을 경우에는 뭐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렇죠. 더 많은 돈이 네, 들겠죠. 쳐지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뭐 유명하지 않지만 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브랜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예. 비용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이제 뭐 그런 가맹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하실 때 뭐 투자 자금이 많아서 자기는 뭐 예. 제일 유명한 브랜드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면 물론 그 성공 가능성은 높고 예. 그다음에 어떤 큰 브랜드일수록 그 식자재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세이브가 되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본사들이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엔 유명한 브랜드를 해도 아하. 점주들은 수익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가맹본사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자재 마진율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나에게 맞는 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뭐 이야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드는 것은 어쨌든 정말 가맹점주가 중요하다. 가맹점주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발품을 팔고 이런 가맹 본사들도 그냥 쳐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쳐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대체로 보면 가맹 본점을 쳐들어가지 않고 그 이제 가맹점을 개설하는 직원들 이런 이야기를 찻집에 앉아서 주로 듣는 것에 그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시는 것보다는 우선 본사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예. 좋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렇죠. 그 분위기도 본사 보고. 분위기도 좀 보고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 그 회사에 이제 뭐 사장님들 만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예. 이제 그렇게 직접 가서서 하시는 게 좋지. 이 영업 직원들만 만나서 그냥 그분들의 말만 왜냐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가맹점을 유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모집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하죠. 아, 그렇죠.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말이 100%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말은 맞겠죠. 말은 예, 뭐 맞다고 예, 봐야죠. 예, 틀린 말은 안 예, 하겠죠. 근데 예. 좋은 얘기,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점주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아 이거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예, 네. 꿈을 부르키고 네, 그냥. 이거 그래서 여기서 찍어주는 매장에 내가 딱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예.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나올 생각을 거. 하고 이제 푸른 꿈을 안고 그렇죠. 시작을 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뭐 좋지만 직접 이제 본사도 찾아가 보시고 그 매장들도 찾아가 보시고 예. 가맹점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에 잘 되는 매장, 안 되는 매장 이런 곳들을 찾아가 보셔서 예.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점주님들이랑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예.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마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업 직원은 그쪽 이제 개설 담당 직원을 만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죠.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네. 이렇게 아웃라인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네. 기본적인 것이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고
본점에 쳐들어갈 수 있다. 그죠? 쳐들어갈 수 있다.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가서 이제 조금 더 분위기도 살피고 또 자료로 드러나지 않는 체크 포인트, 체크리스트를 좀 이게 준비해 가셔서 그렇게 꼼꼼하게 결국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상생 파트너잖아요. 네. 예, 상생 파트너니까 매 파트너로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것들을 본사에 직접 쳐들어가서 야 우리가 오늘 쳐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쩌는 전쟁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맹 본사를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 이제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바로 다섯 번째 수익률입니다, 그죠? 네. 결국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수익률도 참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재정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매출은 그냥 매출이에요, 그죠? 예, 매출이 전부 내 돈은 아니다. 매출이네요. 그러니까 처음 수익률을 당연합니다. 네. 예, 처음 수익률을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예.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매장을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매장의 식자재 그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매장을 열어서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식자재 비용만 1,0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제품을 팔았는데 500원이나 제품 비용이 나간 거죠. 예, 제품 자체 비용. 네, 예.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점주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왜 돈이 안 남는지도 모르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식자재 비율은 3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점주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자재 비중을 본사와 항상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예. 모른 거죠. 본사만 돈을 엄청 벌고 있는 예, 거죠. 그렇겠네요. 점주는 남는 게 없고 월세 내고 월세 500만 원 내고 식자재 비용 1,000만 원 내고 또 뭐 임금이 들고 2천만 원 나오면은 1,000만 원 식자재 비용 월세 500만 원 그럼 500만 원 남는데 그거 본인 인건비, 알바비, 예. 전기세, 관리비 예. 내면은 예. 남는 게 없는 없죠. 거죠. 예. 월 매출 2천인데 남는 게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구조를 모르고선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다는 현실에 예. 좀 아하. 놀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원가라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게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원가가 얼마일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들 특히 이제 그 프랜차이즈의 이제 식당들 이런 쪽은 이제 식자재 또 다른 업종은 그에 합당한 재료에 대한 원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른 쪽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겠고 그죠? 네,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납품하는 그 가짓수가 예. 100가지가 넘습니다. 아하.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자재부터 무슨 예. 식판 놓는 종이, 젓가락, 컵 이런 것들이 각자 그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계약서에 있는 품목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예. 그 품목 하나하나마다의 그 마진이나 아니면 이 본사에서 얼마 정도를 지금 남겨서 갖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주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예. 요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내가 맞는 거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점주님들도 너무 본사가 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서 하신다기보다는 예. 그런 그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서 예. 본사랑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됩니다. 아하, 예. 예. 본사가 주는 대로 마냥 그냥 받아서 하실 경우에는 계속 답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점주가 뭔가를 좀 안다는 것을 본사에 약간 어필을 하시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은 챙겨와야죠. 예. 근데 대부분 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운영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당연히 선택하셨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겨 먹을 돈을 본사가 다 남겨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아신다면, 네, 그거를 잘 조율하셔서 더 많은
그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칫 잘못하면 나는 본사에 보증금 내에 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때로는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죠. 때로는 그 아르바이트 비용도 못 받을 수도 있는. 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렇죠, 매장이 내 수두룩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이런 예를 들면 아까 100개가 넘는다 했는데 식자재 품목이 그 중에서 뭐 다 본사에서 100%다 가져와야 하나요? 옵션이? 네, 그거는 이제 지금은 예, 공정위에서 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필수 구입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필수 구입 항목은 그 본사에서 지정하는 품목인데요. 굉장히 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커피집이라고 하면은 원두가 필수 구입 항목일 것이고 예. 고깃집이라고 하면 고기가 필수 항목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 주변에 들어가는 식재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예. 고깃집이면 상추도 있을 것이고 고추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시장에서 사면 싼데.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이 본사가 잡는 부분이죠. 왜냐면 본사에서 납품을 받아야 본사에서 식자재 마진이 남기 때문에 매장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예를 들어 점주가 예. 고추를 살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1,000원에 준다고 하고 제가 시장에 가서 살려고 하면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500을 사야지. 500원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본사랑 마찰이 생기죠. 야, 그럼 그때 그런 부분은 바로 본사가 좀 나쁘지 않나요? 아니 본사가 시장 가격보다 그 예를 들면 소매 가격보다 시장에서 내가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본사의 역할이지. 이제 그거는 이제 품목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본사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예. 매장 직원들한테 월급 줘야 되잖아요. 아니 남겨도 더 많은 대량 구매를 해서 그는 당연히 남길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본사가 있다면 조금 본사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품목에 한해서는 또 그런 대량 구매를 통해서 시장보다 싸게 공급하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품목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세가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본사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식자재 마진에 대한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을 오픈했을 때도 물론 가맹비라든지 그런 그 장비 설비로 인한 예, 마진이 예. 많이 남는데 예. 런닝 해야 되잖아요. 아하. 이게 오픈을 못해도 운영하면서 예.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식자재 마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본사도 남겨야 되고 다만 그것이 점주를 괴롭게 하면서 남겨야 되지는 않겠죠. 괴롭게 하면서. 그렇죠. 그 부분이 서로 이제 상생 포인트, 네. 상생 포인트인데 어쨌든 그것이 그냥 있는다고 점주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미리 챙겨주지는 않는다. 챙겨주고 싶어도 본사도 또 경영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꼼꼼히 아까 식자재만 식당 쪽 프랜차이즈 식자재만 100가지 항목에 넣는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꼼꼼히 따져봐야겠네, 그죠? 네, 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예. 시장에는 어떤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시장에서 그래야 어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데 지금 이거 내가 가서 앞에 시장에 가면 100원에 사. 아 근데 이쪽에서는 왜 200원 받아? 이렇게 이제 하면 할 말이 없겠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쌓이면 다른 쪽에서 조금 이 점주한테 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협상력도 생기고. 아, 그렇죠. 그죠. 아, 오늘 중요한 팁을. 자,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좀 꼼꼼히 한다고 하면, 야, 이제 현실적으로 점주가 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해도 또 큰 틀에서는 성공이 보장된 것만 아닌데, 야, 프랜차이즈가 매월 100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거의 평균적으로 월 100개 정도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페이지에 야. 들어가 보시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월 100개. 네. 1년이 아니고 월. 월이요, 월. 와. 월 100개고 연간 1000개가 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료 화면에 키워드가 매월 100개 대 매년 1000개인데 이게 이 이야기다, 그죠? 네. 매월 100개 뭐 엄청 많이 생기네. 엄청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엄청 많이 사라지네. 엄청 많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네, 결국 이제 안 되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생존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점 입장에서 네, 본점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면 이제 본점은 사라졌어요. 근데 점주는 본점이 사라졌다고 갑자기 같이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냥 본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브랜드만 간판만 걸어놓고 이제 따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본사가 없어졌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있었는데 본사가 망했을 경우 예.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 이제 제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커피숍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주는 원두가 좋은 원두에 싸게 공급을 했었다는 가정하에 보면 자기가 이제 개인 매장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이 사야 되니까 예.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하. 네, 또 납품을 또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제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으시면은 개인 매장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지금 이제 뭐 1년에 1000개씩이나 사라지면. 엄청 많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어제는 프랜차이즈 매장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개인 매장으로 된 매장들이 예.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예.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볼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던 자리에 어. 똑같은 매장이 다르고 간판이 바뀌어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은 그거 바꿨구나. 본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가맹 계약을 해지했구나. 예.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한편 생각하면 이제 처음에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조금 경험이 생기고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때 만약에 이 가맹점 본사가 없어져 버려서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귀찮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경험이 좀 쌓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떤 가맹점은 그게 나을 수도 있나. 네,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점주 입장에서 그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예. 자기가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예. 프랜차이즈 본사 없이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경력이나 경험이 쌓이면 예. 혼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예. 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간다고 하면 더욱 좋고요. 아하. 베스트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제 갈아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양수양도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내가 이제 커피 브랜드를 하고 있다가 그 브랜드가 없어지면 다른 또 커피 브랜드랑 또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새로운 본사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예, 예. 가맹비라든지 예. 요즘에는 또 어떤 프랜차이즈들은 고 양수양도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예. 매장을 늘리는 브랜드도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점주님들이 또 매장을 갈아타면서 볼 수 있는 효과도 또 있죠.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인 계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 기간이 있죠. 대체로 어떻게 돼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기본 계약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 뭐 부동산 계약이랑 비슷한데, 그건 이제 본사랑 점주랑 상의하기 나름이고요. 약간 점주가 뭔가 이 매장을 내가 이 브랜드를 좀 오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계약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고, 예. 약간 이 본사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짧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네. 예. 이게 2년 1년으로 할 수 있나? 그 2년 1년으로 그냥 기본적인데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계약 자체를 처음 할 때는 조금 길게 가는 리스크보다는 좀 짧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그거는 종류별로 굉장히 다른데요. 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매장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보면 이 매장에서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점주가 바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매장이 잘 안 돼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이어도 2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1년 하고 그렇죠. 예. 이 매장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매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주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매장들이 많고요. 예. 뭐 반대로는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점주가 더 하고 싶어도 본사에서 계약 기간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재계약을 안 해주고 자기가 직영점으로 돌리거나, 직영점. 네, 그게 지금 나쁜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주 나쁘죠, 예. 질이. 그런 경우에는 점주가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좋은 예를 들어 조건으로 내가 투자 비용 좀 많이 들어왔다 하면은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도 예.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판단을 좀 잘해야겠네요, 그죠? 네, 판단을 모든 것이 프랜차이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장 하는 문 닫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7가지 중에 6번째를 점주의 감각. 이 점주의 감각이 굉장히 참 어떻게 글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예.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선택의 그렇죠. 과정에서 예. 감각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 그만큼 경험도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그 본사들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잘 거죠. 파악도 해야 돼요. 네. 일단 그 스터디를 만약에 기본 자료 조사, 이 정보에 대한 조사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무턱대고
프랜차이즈 뛰어드시면은 예. 망하기 100%입니다. 이거. 그래. 망하기가 정말 쉬운 게 이 프랜차이즈예요. 예. 공부를 안 하시고 돈만 들고 와가지고 이게 내가 1억이 있는데 이거 프랜차이즈 매장하면은 돈 좀 벌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네. 바로 그냥 돈 벌 수 있겠네. 바로 돈 날라갑니다. 돈 망할 수 네. 있겠네. 그렇죠. 예. 자,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꼭 알아야 될 7가지,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소통력입니다. 네. 이 소통력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내용이죠. 예. 가맹을 이제 열고 매장을 열었으면 가맹 본사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 이 사소한 걸로 싸우거나 계속 컴플레인 하거나 뭔가 안 좋은 얘기 계속 하고 막 댓글 막 저 이름 없이 무명으로 해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 막 본사 달고 이러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일단 찍히겠네. 네, 찍히죠. 찍히겠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 점주님들을 위한 거예요. 본인의 매장을 위해서 물량도 좀 더 많이 받고 예. 물량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을 많이 나올 수 있는 예. 준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많이 받으려면 또 본사랑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예. 이제 그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이 매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매장을 계속 돌면서 매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에서 균일한 맛을 유지하고 있는지 예.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주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음식을 하다 보면은 맛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아는 분들도 있고 예. 본사의 레시피를 안 따르고 자기 노하우대로 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프랜차이즈는 균일한 맛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가면 또 달고 어느 쪽에 가면 맵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지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이 슈퍼바이저인데 예.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저들이랑 잘 지내야 됩니다. 점주님들이 오면은 좀 시원한 것도 주고 서로 좋은 얘기도 하고 너무 불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그게 결국에는 점주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인지상정. 네. 그죠. 나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뭐 남 잘 되려고 하는 게 예.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본사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가맹 본사에서 어떤 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협조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아무 틀 상관없이 사실 가맹 본점과 가맹 점주는 동업자잖아요, 그죠? 예, 상생이죠, 기본적으로. 상생. 그렇죠, 상생. 네. 상생이고 동업자니까 현실적으로 잘 협의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간혹 언론이나 이런데 좀 나쁜 뉴스들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예,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맹 점주는 너무 왜소하고 가맹 본점은 엄청 비대하니까 이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만 보면 그런 속에서 이제 소위 이제 행포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면 정서적으로 썩 뭐 이렇게 상큼한 기분은 안 들어요. 네, 그렇죠. 찝찝하죠. 그죠? 예,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갑질이라는 건데요. 그죠, 예. 예, 갑을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원래는 이 점주와 가맹 본사는 갑을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본사는 갑질을 하면 안 돼요. 예, 본인들이 그렇죠. 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점주가 잘 성장을 해 그것이 본사의 이익이다. 네. 이런 전제가 앞서야 되는데 가맹 본사는 가맹점이 없으면 가맹 본사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예. 점주의 입장에서도 본사가 없으면 가맹점은 없는 것이기 예. 때문에 서로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예. 서로 갑을 입장이 아닌데 이 본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횡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치즈 토행세를 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받아서는 안 될 것들을 받는다든지 어허, 예. 아니면 강압적으로 어떤 그 유통상에서 매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강제적으로 예. 자기네들이 점주들을 무슨 마치 의린 마냥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마 많은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사에 대항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본사가 점주의 소리를 안 들어주고 의견을 무시하고 예. 노조를 아예 인정 안 하고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 거죠. 예. 네. 또 이제 본사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하고의 어떤 이렇게 소통은 기본적인 게겠지만 또 내부적으로 또 아르바이터 이런 직원들하고도 잘 소통을 해야겠다, 그죠? 아, 네, 뭐 그거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어떤 그렇죠. 매장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부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그 요즘에 아마 문제가 되는 게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알바가 없어가지고 사장님들이 다 직접 지금 매장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 잠도 못 자겠다. 잠도 못 잡니다. 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알바를 못 구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슬픈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하니까 예. 굉장히 그 분위기가 많이 좋진 않죠.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도 꼭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시간당 노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너무 예, 중요하죠. 예, 돈 벌려고 하는 예, 거니까. 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것이 뭐 한 달 따질 때 큰 차이가 아니라면 또 그 다음에 끌리는 사람, 끌리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최저임금 이런 쪽은 어쩔 수 없는 변수고 그렇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렇죠. 매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프랜차이즈 매장은 예. 혼자 하시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무조건 예. 직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주님들이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성패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프랜차이저들은 그 어떤 지역 속에서 어떤 그 지역 사회 프랜차이저 지역 사회에도 좀 역할을 보통 이제 지역 사회 활동을 할 시간들이 없죠.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회 봉사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예. 거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 거라도 해야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은 일들은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그래도 동네 장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동네 장사죠. 그렇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동네 장사가 이제 기본 수익이 되어야 되고 네. 그것에 플러스 여러분 떠내기 손님이라든지 네. 뭔가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정착의 가장 전략적이라고 본다면 그 동네 커뮤니티 내에서의 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 네. 저 가게는 저 식당은 할 때 떠오르는 몇 마디 말들.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중요하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이제 이런 쪽에 할 때 지원 후원도 좀 해주는 데도 있겠네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당연히 그 지역 마케팅 비용들이나 예. 이런 거를 다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가맹 본사에서 이제 그 점이 예를 들어 매출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면 예. 거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이제 구상을 예. 해주고 예.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때문에 예. 예, 같이 그렇게 지역 마케팅 할 수 있죠.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는 꼭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간 프랜차이즈 최수환 편집장님께서 오늘 리얼한 이런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벌러서 친구 맺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